반갑습니다. 김타코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제품 하나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아이스박스 22에서 24리터 제품분들 중에서 바닥을 굴릴 수 있는 바퀴와 캐리어 핸들이 달려있는 캐리쿨러, 많은 분들이 하나씩은 갖고 계실 텐데요. 여러 회사에서 바퀴 달린 쿨러를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거를 스티커만 붙여서 판매하기도 하고, 하여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캐리쿨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주로 18에서 25만원 선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걸 보고 흔히들 리터당 10,000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포세이돈 코리아 안선장 감성 쿨러의 가격은 13만 5천원입니다. 채비가 가득 들어있는 태클박스, 그리고 얼음이 잔뜩 들어있는 쿨러를 손에 들고 배로 이동을 하다 보면 낚시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완근이 털려버린단 말이죠. 낚시가 끝나면 더 무거워지는 쿨러를 손에 들고 차까지 이동하는 것도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퀴가 달린 쿨러를 구입하시게 됩니다. 기존 조구사들이 만들었던 바퀴 달린 쿨러링이 많이 있는데 뭐가 새로울 게 있을까? 2025년 10월 이번에 출시된 안선장 감성 쿨러 24리터 제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제품을 주문해서 박스를 받으면 이렇게 옵니다. 기본적으로 쿨러 형태를 다 해서 오는데, 몸체 손잡이 요것만 이렇게 별도로 들어있어요. 요건 어떻게 조립을 하느냐, 측면에 구멍에 이 홈을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서 끼워주고, 반대편도 이렇게 살짝 들어서 플라스틱 재질의 탄성이 있으니까 끼워주면 이 손잡이의 탄성에 의해서 자동으로 결합이 되고요. 앞으로 또는 뒤로 제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뒤로 제끼는 건 의미가 일단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 제껴놓고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동간에 차에 보관할 때만 뒤로 제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손잡이 조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하단부는 유광이에요. 조금 반짝반짝한 유광으로 되어 있고, 뚜껑의 윗부분은 좀 매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반사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뚜껑 위가 이렇게 무광으로 처리된 것보다는 유광이 오히려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스티커 같은 게 더 잘 붙어. 근데 그거는 아쉽더라도 이 위에 태클박스를 얹거나 뭐 발로 밟거나 했을 때 스크래치에 대한 부분은 무광이 훨씬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추측상. 자, 이 뚜껑의 개폐 방식은 전면부 그리고 후면부 양문 개폐 방식이라서 아예 뚜껑을 제거하고 요대로 캠핑 갈 때는 뭐 술이나 음료 같은 거를 얼음에 담아서 사용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낚시를 할 때에도 얼음이나 음료, 조과물 등을 꺼내고 넣고 하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뒤쪽은 각각의 날개가 따로 들어가고, 앞쪽은 일체형으로 잠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끼울 수는 없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뚜껑이 굉장히 부드럽게 열고 닫히는데 견고합니다. 굉장히 마감이 깔끔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내부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냉력이 얼마나 지속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60시간 기준이라고 합니다. 60시간이면 뭐 이틀 반나절 아닙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물론 보냉력의 기준이야 제조사마다 제시하는 바가 다르고, 얼음을 꽉 채운 상태에서 60시간이냐 몇 퍼센트를 채운 상태에 60시간이냐, 그런 건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낚시를 다녀올 때 이틀 연속 출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까지는 오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뚜껑에 검정색 테두리가 있죠. 요거는 패킹인데, 얘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밀다 보면 쭉 뺄 수가 있는데, 약간 그 발포 고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찝찝한 거 싫어하신다, 되게 깔끔한 걸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세척을 한번 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 패킹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도로 끼는 게 좀 힘듭니다. 일단 저는 리뷰하느라고 빼봤는데, 뺐다가 도로 끼는 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껴져요. 일단은 이렇게 빼서 세척하고 다시 끼울 수도 있다. 본딩 돼가지고 고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쓰다 보면 이 패킹이 낡아가지고 또 찾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요거 어떻게 보세요? 낚시점 아니에요? 아니요. 예. 어쨌든 EVA 같기도 하고 이렇게 폭신폭신한 그런 재질의 패킹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측면에 이렇게 물 빠진 구멍이 있는데, 분실 방지를 위해서 고리가 하나 달려있어요. 이 육각으로 된 배수구에서 여기서 하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이것도 이따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이 바퀴가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아주 딱딱하다고 보기도 그렇고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바닥에 보시면 얘는 아예 돌출을 크게 했어요. 이 바디가 웬만하면 긁히지 않게. 바닥이 되게 평평한 바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울퉁불퉁해요. 그러다 보면 끌고 가다 보면 바퀴 기준으로 해서 요 폭만큼 자갈 같은 게 깔려 있으면은
다 가지고 긁히게 마련이거든. 발이 이렇게 높게 되어 있으니까 몸뚱아리가 긁히는 게 최소화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걸 또 한 겹 더 커버해주는 이런 커버가 있어가지고 긁어먹는 일은 좀 적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되는 거, 에징의 손잡이 있죠. 에징의 손잡이 얼마나 부드럽게 동작하느냐, 그리고 이게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동작하느냐, 그런 게 중요해요. 안 사장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손잡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구조적인 걸 물어보시는데 몇 번 뜯어봤을 뿐이지 이걸 제조하는 전문가도 아니고, 안 사장님이 이걸 추가로 큰 돈을 들여가지고 제작을 따로 하기도 아마 부담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있는 손잡이 중에서 골라서 조립을 하게 되셨을 텐데, 짐작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반전은 이 돌기에 있어요. 완전 각진 형태가 아니라 약간 둥글게 만들어져서 들어가고 나오는데 좀 더 부드러워져라 라고 이렇게 주문을 외운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들은 알루미늄으로 많이 썼거든요. 이 돌기를. 이 부속을 뭐라고 하냐, 이거. 이 아이가 튀어나온 이 돌기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많이 했었는데, 요거를 스테인리스로 바꿨습니다. 알루미늄 자체가 염불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허옇게 때가 끼듯이 그렇게 껴가지고 표면이 거칠거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굳어가지고 안 빠지고, 그러다가 또 힘으로 하다 보면 요 손잡이가 박살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정말 힘으로 빼지 말라고 해도 굳이 이걸 힘으로 왜 안 빠지냐 하다가 박살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알루미늄 돌기가 백태가 껴가지고 거칠거칠해지면서 안 들어가고 안 나오고 하면서 고장난 손잡이 문제 중에서 그 부분은 해결을 했다. 스테인리스로 바꿨다라는 그 한 가지 포인트. 아, 요새 아주 그냥 카운터기부터 스테인리스 인연이 많구나. 어쨌든 그 한 가지 포인트로 굉장히 많은 플러스 점수를 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 입장에서 우측 요 새우구녕, 여기에 구멍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기폭이라도 꽂을 수 있을 텐데, 기폭이 구멍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해요. 기폭이 구멍을 넣는다 라고 하면은 몸체 말고 요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튜닝을 하시는 거는 어떨까 싶은 짐작이 듭니다. 나머지는 꽤 두껍기도 하고 보냉 역할 충분히 해주려면 뚜껑을 손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구멍 뚫어 쓰시면 될 것 같고, 나는 편의상 새우 투입구가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걸 바꿔 끼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날개 자체가 앞하고 뒤가 달라요. 앞부분은 같이 움직이는 한 덩어리고, 제 뒷부분은 이렇게 따로 움직입니다. 그럼 결합 부위는 뭐 대충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맞습니다. 이거 안 맞아요. 뒤는 맞아. 근데 앞이 안 맞아. 그래서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뚜껑을 좌우로 바꾸기 힘들다.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한번 손봐야겠다. 아이디어 떠올랐어. 끝났어. 요 단점이고요. 요 캐리어 핸들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뒤로 좀 기울여져 있죠. 실제로도 보면 이렇게 살짝 좀 뒤로 쏠려 있습니다. 이동간에 많이 안 이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일단 뭐 살짝 기울여진 게 왜 그랬나, 이건 단점이라기보다 의구심이 드네요. 그리고 약간의 깔딱깔딱하는 유격이 있어가지고 이건 여쭤보니까 너무 빡빡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핸들이 고착돼가지고 안 빠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럴 수 있겠네요 라고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요 유격은 내구성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요건 패스. 이 몸뚱아리 자체가 캐리쿨러용이 아니야. 왜냐하면 요게 증명을 해. 요 캐리어 몸체 뒷부분을 제거하고 나서 요 아래 발판을 요렇게 똑같이 대칭해서 박아주면은 그냥 핸들링하는 쿨러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캐리어 몸체를 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자체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바퀴랑 요런 뒷부분에 부착되는 파츠, 핸들, 요 무게가 있다 보니까 벌써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잘 없겠지만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경우에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이거 단점이다. 사용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굳이 단점을 꼽자면 뭐 그렇습니다. 이 뚜껑에 손잡이가 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뚱아리에 손잡이가 달렸잖아요. 몸뚱아리에 손잡이가 달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양문 개폐로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난 의문이네. 리뷰하다 말고 자꾸 호기심 생기네. 잠깐만요. 대본 다 무시하고 지금. 아니 이게 양문 개폐가 안 돼. 이게 한 줄로 된 거 떼고 요거 따로 달면 되잖아. 아, 이거는 한번 여쭤봐야겠다. 응? 어차피 다시 조립해야 되니까 하나만 합시다.
이렇게도 하고, 그죠? 이렇게도 하고. 됩니다, 여러분. 2개 사서 하나 희생해서. 선생님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나 싫어. 이거 선생님 이거 바꿔줘요. 이거 2개로 바꿔줘. 그러면 이거 단점 사라져요. 새우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한 번에 열리는 게 안 되는 대신에 자유로운 뚜껑이 됩니다. 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이게 오히려 낫지 않아요? 그잖아. 얘가 힘을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오케이, 일단 그래요. 괜히 또 새 거 또 괜히 흠집 냈네. 일단은 뭐 그렇고. 자, 일단 제품 자체를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가서도 한번 굴려보고 한번 해볼까요? 와, 일단 500ml 생수를 지금 넣는데 한 줄에 6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함정이 좀 있긴 해. 이렇게 되면 요건 또 안 들어가죠. 어떤 거는 5개가 들어가고 어떤 건 6개가 들어가고. 요건 우리만 아는 꿀팁이에요. 안선장 감성 쿨러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그런데 얘는 딱 아주 걸치네. 세로 폭이 아주 500ml에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 들어가냐, 차이가 보이시나요? 같은 500ml라고 하더라도 얘는 네모나게 각이 져 있는 생수고 얘는 동그란 모양입니다. 단면적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같은 500ml의 물을 집어넣는데 네모나게 각이 져 있는 것이 훨씬 공간 활용성이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살짝 낮아요. 만약에 감성 쿨러 말고 다른 쿨러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요게 일자로 안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 각이 진 생수를 쓰시면 됩니다. 각진 생수 요거 높이가 살짝 낮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들어갑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얼린 거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면 얼린 거는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가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얼리면 어떻게 뒤에 튀어나오죠. 그럼 그만큼 더 길어지기 때문에 해필 조금 몇 미리 모질라서 안 들어갑니다. 제조사들도 말이야, 아이스박스인데 얼린 생수를 집어넣는 걸 기준으로 해야지. 이렇게 딱 부피가 큰 거를 갖다가 말이야, 이거 기준으로 해야지. 그냥 얼리지 않은 생수로 집어넣고서는 그거 기준으로 하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흥분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각이 진 생수를 선택하시라. 그럼 뒤가 튀어나오더라도 가로로 바닥에 예쁘게 들어갑니다. 2리터 생수를 세워서 넣을 수는 없어요. 요건 안 돼. 2리터 생수는 가로로 2개가 들어가나요? 충분히 들어갑니다. 2리터 2개 들어가요. 가로로 2개 충분히 들어가고 약간 공간이 남으면 여기다가 500ml 하나 채워주면 된다. 사실 이렇게까지 뭘 담아가지고 가거나 내진 조과물을 많이 잡더라도 요 정도 무게까지는 참 채우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들고 나가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씨, 손잡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경고합니다. 혹시 저 같은 미친놈이 있으면 이거 누를 일은 없지. 땡기는데 손잡이를 꾹 힘줘서 눌러봤더니 여기에 균열이 가가지고 혹시 보냉력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 안에 뭔가 물이 스미거나 하진 않을까 염려가 되지만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안 사장님? 네, 일단 그렇고 이 새우구녕이 또 키포인트예요. 이 새우 투입구를 통해서 물이 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전혀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 뭐 물이 떨어지거나 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질질 흐르고 그런 게 없이 뽀송뽀송하죠. 여름이든 가을이든 비가 많이 내리는 날 불가피하게 예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배를 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비가 엄청 내려요. 조과물을 집어넣습니다. 쭈꾸미든 갑오징어든 문어든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얼음이 다 녹아버렸네. 속에 물이 출렁출렁 해가지고 이 물이 어디서 들어갔지?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새우 투입구를 통해서 물이 질질 흘러 들어가고 그걸로 인해서 준비해간 얼음이 다 녹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쭈꾸미나 갑오징어를 잡자마자 바로 아이스박스에 넣어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만약에 비가 온다 그러면 비 먹은 갑오징어를 먹는 수가 생깁니다. 안선장의 감성 쿨러는 그런 디테일까지 잡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꽤 섬세합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에 물이 조금씩 고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라면 여기도 구멍을 하나씩 뚫어주겠습니다. 그건 좀 아쉬워. 그치만 뭐 그게 큰 단점이 될 수는 없고. 좀 얼음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키가 지금 190이 좀 안 되는데 손잡이가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제품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 타사 제품하고 비교를 하면은 손잡이가 조금 짧아요. 바퀴는 큰데 손잡이는 좀 짧습니다. 손잡이의 굵기도 좀 아쉽긴 해. 좀 더 굵었으면 안정성이 있을 텐데, 내지는 방향이, 이 손잡이의 방향이 힘이 들어가는 방향이 이쪽인데 가로로 배치했다는 게 이게 조금 아쉬워요. 저 세로로 배치했으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로로 배치했으면 훨씬 힘을 잘 받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아쉽네요. 근데 뭐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니까 일단 써보는 거죠. 뭐 얼마간 써봐야 내구성을 알 수 있을까 고민스럽긴 합니다. 안 선장님 키가 한 190 정도 되셨으면 손잡이를 길게 만들지 않았을까. 안 선장님 키를 비하는 건 아니고, 아까 실내에서 빈통으로 들어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쏠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용물이 차니까 이 정도는 밸런스가 무시됩니다. 거의 일자로 지금 들어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단점은 무효인 걸로, 잠깐씩 옮길 때 배에서 낚시하다가 자리를 옮기거나 뭔가 물건을 꺼내거나 잠깐 치우고 할 때 핸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렇게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는 역시나 안 됩니다. 요게 어떻게 안 되나? 이걸 좀만 커팅하면, 좀만 작게 만들면, 그럼 요것도 자유롭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는 핸들을 들 수 없고,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만 핸들을 들 수 있고요. 일단은 스테인리스 돌기로 변경한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꽤 부드럽게 느껴지네요. 부디 제발 이것만큼 내구성이 오래가길 기원하겠습니다. 홍원항을 가면 그 안강망 슬로프에서 배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런 빗물 덮개가 있는데 거기에 바퀴가 많이 끼거든요. 그 작은 바퀴는 박혀가지고 막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바퀴가 좀 크니까 그나마 좀 괜찮네요. 이 상태에서 이걸 열 수가 없는데, 앞쪽 면도 짧은 거 2개로 하면 요거는 이제 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안 선생님, 이게 하나짜리가 답이 아니에요. 어차피 뚜껑에 손잡이가 달려서 힘이 들어간다, 이것이 아니니까 이 치워버리고 2개, 아시겠죠?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한 번에 안 뜯고 2개를 해야 되는 단점은 있지, 대신 장점이 더 많아지잖아. 보시다시피 기밀이 잘 되니까 안에 물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부러 여기다 물을 집어넣을게요. 물을 지금 찰랑찰랑 채웠습니다. 자, 그래서 물이 새는지 봐야 되는데, 일단 물방울이 맺히고 떨어지고 하는 건 일단 없습니다. 나중에 물 뺄 때는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밖에서까지 한번 살펴봤고, 대부분의 태클박스 아이스박스들이 부피가 크다 보니까 묶음 배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품 가격에 배송비를 녹여내서 무료 배송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선장 감성 쿨러, 이 제품은 13만 5천 원에 배송비 4천 원이 별도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무료 배송 제품들하고 비교를 하면 13만 9천 원이라는 실제 구매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근데 이런 등급의 제품들이 보통 18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13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은 착한 가격을 잡았다라고 하는 제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선장 감성 쿨러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13만 9천 원보다 조금 저렴한 13만 원의 배송비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네이버 멤버십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는 한 9천 원 이상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공동구매가 매력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13만 원이라는 공동구매 가격은 깰 수가 없는 숫자고, 그렇다면 내가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애기바 4개를 제가 별도로 발송을 해드리는 걸로 해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동구매 보통 20% 25%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워낙에 좀 판매가를 낮게 책정한 만큼 여기서 많은 디스카운트가 안 된다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 가격 자체가 착하잖아요. 139,000원이면. 아래 설문 링크를 통해 참여해 주시면 쿨러 구매와 별도로 타코용의 애기바 4개씩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다가 공동구매 참여 링크 뿐만 아니고 제품 구매 링크도 같이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 공동구매가 끝나더라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안선장 감성 쿨러 한 번씩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섹시한 물건 들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